황년 해독탕입니다. 황년 해독탕. 황금. 황금, 황년, 그다음에 황백, 그다음에 치자. 이것이 이제 각 동량으로 들어갑니다. 각 동량으로 들어가서 황년 해독이에요. 해독. 황년을 이용해서 그죠? 황년. 황년 해독탕에서 이 주양은 황년인데 같은 양은 동급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보통 선생님들이 황금 그러면 황금 이건 보통 이게 상초에 상초. 상초에 열을 내리죠. 그다음에 황년은 중초에. 그다음에 황백은 하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황년이 중초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황년은 심의 열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 황금은 폐의 열을 내립니다. 황백 자체가 이제 뭐냐면 황백 자체는 하초예요. 진짜 하초예요. 황백은 어떻게 뭐 아래쪽에 뭐 또 하나 이 치자는 실질적으로 이 치자는 어디 무슨 열을 내리는 거죠? 심열을 내리죠. 그래서 저 세 개의 황, 그죠? 황년, 황금, 황백, 치자로 해서 뭐냐면 해독한다고. 근데 해독하는데 이 독이 뭐를 빼는 걸까요? 열독이죠, 열독. 열을 내리는 거예요. 황금은 상초의 열, 그죠? 황년은 심의 문제지만 중초의 열을. 황백은 하초의 열. 치자는 심장의 열. 그러니까 다 열을 내리기. 다 열을 내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게 무슨 맛일까요? 열 내는데 특별한 맛이 있는데 그 맛이 무슨 맛이죠? 네, 쓴맛이죠. 쓴맛.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끓여놓은 먹어보면 무지무지 쓸 겁니다. 이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뒤에 나오겠지만 삼황사신탕입니다. 삼황사신. 제가 이제 삼황인데 삼황사신탕자 사신이라는 게 뭐냐면 사신 그러면 뭐 하냐면 심이에요. 심을 사한다고. 심의 열을. 세 가지 황으로.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것은 좀 달라요. 뭐냐면 황금, 황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대왕이 들어가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황금은 상초 열을 빼요. 황년은 중초를 빼죠. 대왕이 하초 열을 빼요. 근데 대왕이 한 것은 하초 열을 빼면서 뭐냐면 통변시켜요. 통변. 대장의 열독을 빼서 통변시켜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초, 중초에서 뺀 열을 고스란히 대왕이 대변으로 빼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시원하게 나가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서 열을 빼는 것은 그죠? 땀을 내거나 그죠? 땀을 내거나 그 다음에 소변으로 빼거나 대변으로 빼거나 그 방법이 근데 그 가장 빠른 방법이 대변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소변 같은 경우는 소변은 보통 표 열을 뺀다고 그래요. 대왕은 안쪽에 열을 뺀다고 이제 우리가 하죠. 땀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소변은 땀과 마찬가지로 표 쪽에 열을 빼겠다. 그래서 땀과 소변은 표 쪽 열. 그 다음에 대변은 쪽.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독에 열이 나는 갑자기 급성하고 열의 문제 때문에 나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쉽게 먹어볼 수 있는 것, 끓여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망사심탕이라든가 황야해독탕. 말 그대로 해도 이건 뭐 하는 거죠? 진짜 해독하는 거. 열독을 빼는 거. 근데 이 사망사심은 심장에 심열을 빼요. 심열을 빼면 심장에 열이 많아져 얼굴이 볼때되고 눈이 충혈돼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열이 많으면 특징이 열이 굉장히 극성이면 특징이 뭐냐면 대변이 굳어지면서 또 하나 증상이 뭘까요? 성화예요. 성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열이 많아지면 헛소리.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보면 어린 애들도 열이 많아지면 뭐예요? 헛소리.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 갑자기 애들이 막 고열이 생겨가지고 막 어머니들이 막 어찌할까 모를 때 막 옷 벗기고 막 그 뭐 얼음찜질하고 막 그럴 때 열이 막 올 때 뭐 한다고요? 헛소리 한다. 그러니까 열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열이 치성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디톡스 하면 디톡스는 해독하는 거죠. 해독하는데 우리 몸에서 열이 아니 그 독소가 생긴다라는 것은 대사 과정.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대사는 우리 양방학적이지만 우리는 무슨 과정이죠? 소화생활 운하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은 움직이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소화생활 운하의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는 생리의 물질이 아닌 무슨 물질? 병리의 물질이 자꾸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생리의 물질은 이 생리의 물질은 뭐였죠? 진액이었죠. 생리의 물질은 진액입니다. 진액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물의 총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생리의 물질에서 자꾸 우리 몸속에서 다른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뭐 때문에? 여러 가지. 기혈의 순환이 안 된다든가. 그죠? 또 하나. 스트레스, 간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독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간화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리물질에서 뭐가 잘못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병리물질이 생긴다라는 거죠. 병리물질은 진액에서 영양에 빠진 거 뭐라고 했죠? 병리물질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단 하나로 표현한답니다. 담음 그랬죠. 담음. 맞아요? 담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의학에서 많이 설명해 들어보면 이런 거 있죠. 담이라는 거, 이 담과 음이라는 거 어떤 물질, 음료죠. 우리가 음료할 때 물질이죠. 물의 개념, 담과 물의 개념인데 이게 수도, 병든 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들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 보자면 한의학에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우리 몸속에서는 물이 60에서 한 70% 된대요. 그죠? 자, 그러면 저 담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 뭐였어요? 담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 뭐였을까요? 응? 그것이 처음에는 습이잖아요. 습. 우리 몸에서 이 습은 진짜 좋은 물질인데 저것이 병리의 물질로 변하는 순간 저 습이 뭘로 간다고요? 네? 이 습이 이게 담으로 가잖아요. 이 담이라는 것은 다시 뭘로 가요? 담이 오래되면 뭐로 가요? 네? 이게 열로 가잖아요. 열로.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디톡스의 첫 번째 원인은 선생님들이 열독이에요. 열이에요. 자, 디톡스를 다른 말로 우리 한방학적으로 섬기면 다 염증, 옹저, 그다음에 선생님이 창양, 뭐 그런 것들이에요. 종기, 부스럼, 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열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독소가 생기는 첫 번째 원인 열이다. 자, 열인데 피가 열받을 수도 있고요. 피에 어혈이 많아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해독 프로그램에서 보면
열독을 어떻게 없앨 거냐라는 것. 그 다음에 어혈을 어떻게 없앨 거냐. 또 하나 담. 이 담이 습이 병들어서 담이 되고 담이 뭘로 만들 거니까 열로 만들 거니까 이 담을 어떻게 없앨 거냐. 그 세 가지에 오늘 주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으실 때 그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십니다. 아, 열이 생긴데 열독이 열이 있다는데 그 독소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피가 열받았다, 몸이 열받았다. 뭔데요? 청열, 양혈. 맞나요? 청열, 양혈. 우리 몸을 자 청. 그다음 뭐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청열, 양열. 자, 그러면서 저 열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몸에 사기가 들어와서 열이 발생하고 또 하나 허열 때문에 발생하고 또 기혈의 문제가 이렇게 해서 뭐를 담을 만들 거니까 담을 없애는 방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은 크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단순하게 접근하면 단순한 문제예요. 우리 몸의 열독, 우리 몸에 열나는 그 열 증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라는 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에서 열받는 것, 피가 열받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다? 간화, 스트레스다. 간화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우리가 한자로 쓰면 뭐죠? 응? 간화 그러지만 이 간화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소설. 네? 정지불수예요, 정지불수. 이게 펴졌었자죠. 내가 바르게 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내 뜻을. 감정에 의해서 내 뜻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그것이 스트레스의 원인. 자, 선생님들이 감정이 있어요. 7점. 여기 앞에다 이거 뭘까요? 실자 빼면 되겠죠. 실자 하나 넣으면 되겠죠. 감정에 의해서 내 뜻을 바로 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화가 났어요. 그 화를 내 마음대로 표출하지 못했어요. 기뻤어요. 기쁜데 저 사람 눈치 때문에 내가 기쁘게 지금 웃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의에서는 뭐라고요? 웃을 때 웃어라. 화내고 싶을 때 화를 내라. 슬플 때 슬퍼해라. 라는 것이 한의학적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따르죠. 무슨 조건? 시작을 했으면 멈추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적당한 기준에서 내가 멈출 수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한약의 균형이라고. 균형. 한약적 균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너무 화를 내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더 나가면 미친놈 소리 듣거나 아니면 또라이 소리 듣는 멈춰야 돼. 딱 거기서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것.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게 정지불수.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간이 좋아지기 위해서 간은 특별한 간의 특징 중에 뭐 소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간 장혈을 하죠. 장혈. 맞아요? 간 장혈. 장혈을 왜 하는 거예요? 응? 활혈. 그렇죠. 활혈이죠. 자, 여기서 제가 왜 활혈을 얘기할까요? 네?
지금 다 열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피가 열받아, 피에 문제가 생겼어. 다 뭐 때문에? 어열. 그럼 그 어열을 없애는 것이 뭐라고요? 활혈이라고요. 활혈. 그러니까 피를 어떻게 우리가 활혈시킬 거냐? 그죠? 활혈.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우리가 선생님들이 저기 했을 때, 자, 청혈제. 자,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이라는 것. 자, 염증이라는 게 생겼을 때, 이 염증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뭐를? 청열제. 그죠? 청열. 열 빼줘야 될 거잖아요, 청열제. 그 다음에, 해독하는 거죠. 열을 내렸으면 해독하는 거죠. 열 내린 것 자체가 해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유관제예요, 유관제. 안에 뭔가를 채워주는 것. 그 다음에, 어열제. 어열을 제거하는 것.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하겠다라는 겁니다. 간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간화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간화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어열을 제거하겠다. 그 다음에 청열시키겠다. 그 다음에 해독하겠다. 그 다음에 간에다가 뭔가를 간이 선생님들이요. 왜 간 장혈이 잘 안 되냐면, 간 장혈하는 이유 중에 장혈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간이 열받아 있으면 장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간은 뭐 해야 되냐면, 자, 그러면 장혈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자, 간에 장혈하기 위해서, 그거 한 가지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장혈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간이 장혈하기 위해서. 자, 피를 저장하기 위해서 간이 피를 저장한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가장 단순한 말이에요. 뭘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비어있어. 뭐라고요? 비어있어. 에? 비어있어 지금. 그렇지. 비어 있어야지. 비어 있어. 아니, 내가 장혈하려면 피가 뭐 있어야 돼요? 아니, 이 간이랑 공간이 비어 있어야 장혈을 할 거잖아요. 거기가 계속 소설이 안 되고 채워져 있다. 그러면 들어갈 공간이 있어 없어요? 없지. 첫 번째 조건이 비워져 있어요. 자, 두 번째, 간이 그쪽에 피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또 무슨 조건? 간이 열받으면 피가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간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간에 열을 내려줘요. 물론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혈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활혈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활혈의 조건은 또 무슨 조건이 있어요? 활혈의 조건. 잠을 잔다. 그죠? 잠 잔다. 또 하나. 콩팥의 신성. 그렇죠. 거기다가 정이라는 것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자,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낮에 아침 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집을 가요. 공부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쓴 피는 영양가가 다 떨어진 피가 될 거예요. 자, 영양가가 떨어졌단 말은 선생님들이 쉽게 생각하면, 자, 피 한 방울에는 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하고 신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설명해 보자면, 정이라는 게 있대. 자, 피 한 방울에 영양가가 있냐 없냐는 뭘로 따냐면,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뭘로 따지는 거예요? 정이라는 거예요, 정. 이게 영양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간장혈을 하기 위해서는, 자, 피를 저장하는 것은 활혈인데, 이 활혈이라는 것은 피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혈에다가 뭐를? 정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활혈이에요. 자, 그러면 피에 영양가가 없는, 이 정이 없는, 빠져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혈 그런다. 그러니까 어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피도 어혈이지만 영양가가 없는 피도 어혈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간에서의 문제, 간화, 정지, 불소부터 시작해서 간장혈. 장혈하면 활혈. 활혈의 조건, 그 다음에 간이 간화 받았을 때 그 간화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거냐. 그런 조건들을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공부하는 어떤 맥을 짚어갈 수 있겠다. 사실은 이 정지불소, 내 이 감정을 스스로 펴지 못하면 이것이 나타나는 증상이 무슨 증상이에요? 요 다음에 오는 증상이 뭘까요? 정지불소가 간화로 바로 오는 게 아니죠. 정지불소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울이라는 거예요. 울. 맞아요? 약자로 쓰면 그죠? 울이죠. 이 울 다음에 온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결이죠. 이 결 다음에 온 게 뭐죠? 이때가 간화예요. 실질적으로 간화라는 것은 그냥 스트레스가 간화가 있다. 내가 이 단중열에 이 간화가 쌓여 있다. 여기가 진짜 먹먹하다. 그 정도가 되려면 세월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쌓였어. 그 쌓인 것이 맺힌 것이 바로 변해진다. 저 자체가 울 자체가 뭘 일으켜요? 화를, 열을, 결도 열을, 간화도 열을 발생시켜요. 우리 몸에서의 기전이라는 것 자체는 다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간화. 또 하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죠? 기혈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기혈순환도 기도 막히면, 혈도 막히면 뭐가 생겨요? 열이. 자명한 사실이죠, 그죠? 다 열이 나.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맥락에서 우리가 이 뒷도 보자라는 겁니다. 항암의 약용자는 항암까지는 좀 그렇지만,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이 암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옹이 발달하면 옹저 그러죠, 옹저. 옹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옹이라는 것은 이 위쪽에, 이 피부 위쪽에로 나타나는 거, 아주 넓게 커지는 거죠. 이 옹이라는 것은 만져보면 선생님도 알아요. 뭔지는 아는데 봤는데 그 옹의 그 개념을 잘 모르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피부에 목이 물렸어요. 예를 들게요. 목이 물렸어. 목이 물려하고 선생님 막 긁으면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붉게 딱 올라오면서 요 자리가 어때요? 반짝반짝 빛나죠? 맞아요? 그러면서 열감이 있어. 그것을 뭐냐면 그걸 옹이라고. 뭐 대단히 어려운 말 같지만 뭐 간단한 말. 저는 그래서 옹이라는 것은 뭐 막을 옹자예요. 막힐 옹이죠. 저라는 것은 막힐 저자예요.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막힐 저자인데 원래 이 저자는 막다라는 의미는 삼수변에 이것이 이자에서 와요. 이게 물을 막다라는 거예요. 뭘 막다. 그런 말에서 이제 옹저거든요. 이 저라는 것은 반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얇게 넓게 퍼지지만 요것은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뼈와 근육과 근 같은 것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라는 것은요, 그냥 위에서 눌렀을 때 통증 잘 못 느껴요. 짜게 눌러야 통증을 느껴요. 요것은 그냥 위에서만 살살 눌러도 통증을 느낀다. 그렇게 우리가 염증에서 시작해서 염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옹이 되고 그 옹이 지나면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종기. 종기가 모든 것의 총칙이죠. 그 종기가 옹이 점점 딱딱해지면 종기로 가고 그 종기가 변하면 뭘로 간다? 이제 우리가 암으로 간다라고 얘기한다. 옛날 사람들도 그런 개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동의보감을 읽어보면요, 저거를 뭐 좀 저런 종기라는 표현은 없고요.
염증도 없어요. 뭘로 있냐면 옹조로 나와. 옹조 편을 딱 읽어보면 거기에 뭐 이 그 속된 말로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그 글들을 써놨어. 왜냐면 무속 신앙같이 그런 것들도 좀 써있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보다는 뭐죠? 무속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 많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저걸로 많이 죽었죠. 왜냐면 저 농이니까. 저게 지금 양방에서는 저 뭘로 치료하죠? 뭐를 사용해요? 항생제 있고요, 항생제. 항생제 사용하면 저 염증 뭐 바로 없어져버리죠. 항생제가 무슨 성질 갖고 있어요? 네? 찬성질. 혹시 염증은 뭘로 났어요? 열로. 그러니까 열을 뭘로? 찬 기운으로 누르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없어지죠. 잘 없어져. 근데 그것도 점점 센 약으로 가야죠.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이 옹 말고 저 같은 것들이 생기면 이게 적당한 공간에서는 새살이 돋아요. 그런데 저것이 너무 심해지면 새살이 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공간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데 상처나거나 이런 데 상처나고 선생님들이 뭐가 파였어요? 파이면 조금 지나면서 꼬독꼬독해지고 다시 새살이 쫙 돋아가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넓적다리라든지 엉덩이 같은 데가 선생님들이 이 숟가락 푸듯이 이렇게 딱 많이 퍼졌다. 아니 상처를 입어서. 그러면 그 자리 잘 메꿔주지 않아요. 너무 깊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부러 상처를 내. 그래갖고 꼬독꼬독해져. 그래갖고 꼬독꼬독해갖고 아물 때쯤 되면 다시 그거를 다시 그거를 또 상처를 내. 그래갖고 다시 해지거나. 그럼 또 해지는 사이에 또 살이 올라와요. 또 꼬독꼬독해지면 또 다시 뜯어내고 다시 상처를 내. 그래갖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옛날 내가 같이 살이 딱 올라올 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도 한계성이죠. 어느 한계를 벗어나면 우리가 그거를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암의 약용작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 뒤에 보면 금은화부터 시작해서 금은화, 연교, 그 다음에 토국령 선생님이 잘 아는 약재들이 다 나옵니다. 해독으로서 하는 것들이 나와요. 열독이 아니고 그 안에 염증을 제거하는 것들로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한번 보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디톡스는 우리 몸에서 생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병리 산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뽑아낼 거냐. 그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볼까요? 4페이지. 디톡스와 항암의 생리. 어혈 생성이 병리 기전 혈의 순환입니다. 혈의 순환에 가서 뭐 당연한 거 아니죠. 뭐 실제로 우리 심장에서 우리 몸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피를 순환시키고 있지만 피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폐의 도움. 왜 폐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 이 종기의 개념에서 보면 이 종기의 개념에서 보면 종기는 어떤 거였죠? 우리 하늘의 천기, 그죠? 하늘의 천기와 우리 몸의 수곡의 전기가 만나야죠.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종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혈에서 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이 정이라는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정. 이제 우리 몸에서 순환할 때는 신정과 뭐가? 천기.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죠. 이 천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양방으로 따지면 산소죠, 산소. 네? H2O가 있어야 되잖아요. 산소가 있어야 우리 몸속에서 기체 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 선발 숙광이라는 개념은
뭐 하는 거죠? 흡입한 공기와 내 몸의 탁기를 뭐 한다? 기체 교환한다 라고 설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체 교환하려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폐에서. 자, 그러니까 폐에서는 우리 몸을 한 바퀴 돌았던 피, 영양가 빠진 피가 어디를? 폐, 정맥을 통해서 폐로 가고, 그래서 거기서 뭐를? 기체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폐 동맥을 타고 다시 심장으로 와서 심장에서 다시 우리 몸 전신을 다 산포돼. 그게 혈액순환이에요. 우리가 뭐죠? 양방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폐 정맥과 폐 동맥이라는 개념을 갖지는 않았어요. 뭘로? 그냥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그 기운을 통해서 누가? 폐가 산포한다고 그랬습니다. 산포. 전신에 산포한다고 그랬어요. 뭐를 통해서? 폐의 선발과 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양방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따박따박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 양방학적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 그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에서 병리 기전. 자, 그러면 이 병리 기전 어디서 생기겠냐? 그죠? 어떤 쪽에서 문제가 생기겠느냐? 자, 제가 아까 간에서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간에서는 뭐 한다고요? 간화. 그래서 어혈제를 어떻게 쓸 거냐? 그 다음에 유관제를 어떤 것을 쓸 거냐? 또한 해독제를 어느 것 쓰고 청열제를 어느 것 쓸 거냐? 라는 것만 선생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간의 청열, 간을 청열시킬 것은 뭐 있어요? 간 청열. 시오. 맞나요? 뭐 하고초 같은 것도 다 그러고, 하고초 같은 거. 그 다음에 감국 같은 것도 청열 나서는 거죠. 청열. 옥단피 같은 것도 청열, 양열. 생쥐암 같은 것도 청열, 양열하는 거죠. 간하고는 지금 큰 관심 없지만 관계가 없지만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 다음에 아까 해독제 같은 경우는 금은화, 연교, 그 다음에 보이죠? 뭐 조각자, 포공령, 또 뭐 있을까요? 유금피, 어성초, 다 그런 것들이 지금 해독제입니다. 해독제. 단순하게 우리가 선생님들이 피에 열독을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좋은 것은 생지사물에다가 뭐를 지금 얘기했던 거 해독제만 잘 넣어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항암이나 항균, 그죠? 우리 몸에 해독시킬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황련 해독탕 같은 걸 쓰지 않아도 이 황련 해독탕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지사물에다가 금은화, 연교, 포공령, 오성초 뭐 그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조각자 같은 거, 쥐엄나무 열매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각 그런 것들을 넣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결해 볼 거냐라는 것도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죠. 보통 우리가 염증 있을 때 선생님들이 그 해독제를 쓸 때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사물탕을 만약에 각 30g, 30g 그러면 20g이나 편하게 할까요? 자, 사물탕에 저기를 각 20g이다. 그러면 이게 80g이잖아요. 사물탕이니까 건지향을 쓴다면 80g. 거기다가 이 정도 넣는다면 만약에 선생님이 하나, 두 개 정도 넣는다면 어떻게? 10g 정도. 각 10g씩. 그러면 금은하고 연결한 뭐 조각자, 뭐 포공령 같은 거 넣는다면 한 5g, 10g 정도씩만 넣어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해독제를 막 거기다가 있는 대로 다 넣을 필요는 없죠. 맞춰서.
유분피 같은 것도 누름나무 뿌리, 유분피도 굉장히 좋은 해독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이 유분피 그러면 유분피는 다시 나중에 제가 뭐 설명이 이제 잊어버리고 갈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유분피는 600피라고 돼요. 600.